오늘은 시어머니가 자기 자식과 며느리 몰래 손주의 유전자 검사를 맡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다양한 인생 사연을 통해 함께 정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36살 주부 김은지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6년 차, 5살 난 아들 민재를 키우고 있어요. 남들은 저를 보고 좋은 남편 만나 편하게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남편 옆에서 묵묵히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시댁 제사 챙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땐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제 아들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얘는 누구 닮은 거야?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다가도 왠지 모르게 서늘했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유난히 아이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저는 괜히 웃으며 저 닮았나 봐요. 어머니 하며 넘겼지만 마음 한켠이 자꾸 쿡쿡 찔렸어요. 왜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죠.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때부터 이미 우리 가족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시어머니는 아이 곁에 앉아 아이를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실 때가 많았는데 그 눈빛이 좀 쎄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쎄한 느낌을 무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좀 달랐어요. 웃고는 계셨지만 눈빛이 차가웠달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너 솔직히 말해봐. 이 아이 우리 집 피 맞니?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DNA 검사 어렵나? 검사해보면 다 나와.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런 의심받는 거 불쾌해요. 울컥하는 마음을 겨우 누르며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셨어요. 글쎄, 네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분명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도둑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 그런 의심을 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지만 가슴속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루 종일 꾹 참았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냈어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뭘 하신 줄 알아? 남편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히 고개를 들더니 또 무슨 일인데? 하고 말했어요. 그 말투부터가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민재, 당신 아들 맞냐고 물으셨어. 우리 아이가 당신 피 맞냐고. 그 말을 꺼내는데도 목이 메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라기는커녕 그저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당신 또 예민하게 군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하셨겠어? 그냥 농담처럼 한 거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라면, 최소한 내 편이라면 그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이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 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제 울음소리가 그 사이로 꺼져갔죠. 그 후로도 남편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닫았어요. 그냥 흘려들어.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전에 빨래 널고 점심 준비를 하던 중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할머니가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요? 오늘은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받지 않았어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2시간쯤 지나서야 전화가 걸려왔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병원 좀 다녀왔어. 민재 건강검진 시켰어. 목소리는 덤덤했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어요. 평소엔 아기 예방접종 한 번도 같이 가신 적 없던 분이 갑자기 병원을, 더구나 제 허락도 없이요. 어머니, 무슨 건강검진이요? 묻자 그냥 일반 검사야. 별거 아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혹시 유전자 검사?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유전자 검사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어젯밤에 그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갑자기 병원에 갔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고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가 다니는 소아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간호사가 그러더군요. 어제요? 네, 할머님이 오셔서 기본 검사 몇 가지 하셨어요. 혹시 무슨 검사였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죠. 혈액 검사랑 유전자 검사용 샘플 채취도 같이 진행하셨는데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짧은 문장이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간호사는 놀란 듯, 네, 보호자 동의 서명도 제출하셨는데 모르셨나요? 그 말을 듣고 전손에 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아이를 데리고 그런 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미워졌습니다. 정말 뼛속까지요.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제 민재 데리고 병원 갔대. 거기서 유전자 검사까지 했대.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또 오해하는 거야. 어머니가 설마 그런 일을. 말끝을 흐리는 남편을 보며 답답해서 휴대폰을 내밀었죠. 직접 확인해봐.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봐. 결국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그러셨을까 중얼거리듯 말하더군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외쳤어요. 지금 왜 그러셨는지가 중요해. 당신 어머니가 내 허락도 없이 우리 아이 피를 뽑았다고. 남편은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어제 병원에서 뭐 했어? 한참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 한마디에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확인을 왜 그렇게 해? 엄마, 제정신이야?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의 신뢰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엔 냉랭한 공기만 감돌았어요.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물었죠. 엄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마치 자신이 옳다는 듯 말씀하셨죠. 애가 도무지 너랑 닮질 않았는데 엄마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니?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어머니, 불안하다고 저한테 상의도 없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욕을 견디며 살아야 하나요? 아무 죄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대답했어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요즘 세상엔 별일이 다 있으니 나도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도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겠구나. 누가 옳고 그르냐보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된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는데 햇살이 그렇게 따가웠던 적이 없어요. 무너진 건 신뢰 하나였지만 그 신뢰가 사라지니
모든 게 한순간에 낯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기대는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남편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말이 바뀌었거든요. 엄마도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야.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쿡 찔렀어요. 당신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거야? 민재 피를 뽑은 게 불안해서 할 짓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TV 리모컨을 눌렀어요. 이 일로 계속 싸워서 뭐 하겠어. 그냥 잊자.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웠어요.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죠. 나는 믿었던 사람에게서 두 번째로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봤어? 하고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어요. 그만 좀 해, 피곤하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그 기분, 그건 어떤 폭언보다 잔인했어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한참을 머뭇거리시더군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손자가 얼굴이 아들하고 영 다르다고.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고요. 그 말이 동네 카톡방을 타고 퍼졌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밖에서 아이를 낳아온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짧게 말했어요. 그냥 모른 척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그 말이 더 서러웠어요. 당신은 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할 거야?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모욕이야. 하지만 남편은 TV를 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불을 끄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듣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녹음이 켜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죠. 현관 앞에 서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또 무슨 일인데? 하고는 거실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왜 민재 유전자 검사하신 거예요? 병원에 허위 서류까지 냈다면서요. 보호자 동의 받은 것처럼 서명까지 하셨다던데요. 제 말에 잠시 당황하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네 애를 내 아들 이름으로 두기 싫었어. 만약 내 아들 피가 아니면 그건 내 손주가 아니니까. 그 한마디가 머리를 세게 후려쳤어요. 그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나와 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한 말이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가 냉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 너 딴 사람 만났던 거 아니야? 그 목소리를 들으며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녹음이 켜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이건 더 이상 가정사나 갈등이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댁을 나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어딘가 이상하게 허전했죠. 며칠 동안 시어머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 넌 몰라.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걸. 그게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어머니의 옛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어머니 많이 예민하시지? 네 어머니도 사정이 좀 있어. 옛날 일 때문에. 옛날 일이요? 제 질문에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낮게 말했어요. 네 남편 태어났을 때 말이야, 상황이 좀 복잡했거든. 네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 남편을 두고 딴 남자랑 아이를 낳은 거지. 그 일을 평생 죄처럼 여기며 살았지.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피에 집착하고 나를 의심하고 아이의 얼굴을 그토록 들여다봤던 이유를요. 그건 불안이 아니라 죄책감이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내게 투영해서 나까지 같은 여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날 그렇게 본 거야? 나도 당신 같은 짓을 했을까봐?
갑자기 숨이 막히고 손끝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당신은 알고 있지? 돌아가신 아버님, 당신 친아버지 아니었다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멍하니 저를 보더니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 어머니 친구분이 말씀하셨어. 나만 빼고 다들 알고 있던 일이더라.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야. 엄마도 그 일로 평생 고생하셨어. 그걸 왜 지금 꺼내? 그걸로 또 엄마를 욕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기가 막혔어요. 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당신 어머니가 자기 죄책감 때문에 나를 자기처럼 의심하고 괴롭혔던 거라고.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됐어. 엄마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그걸로 평생 벌 받았어.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탁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나한테 떠넘기시려나 보네. 그 말에도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서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어머니의 편일 거라는 걸.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울어도 이 사람 눈엔 결국 엄마가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는 붙잡지 않겠다고. 이 사람과 이 집안과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 내가 병원에 보호자 서명 위조해서 냈다. 그 아이 내 아들 이름으로 두기 싫었어. 만약 우리 집 피가 아니면 바로 내쫓아버릴 거야. 그 말이 거실을 가득 메우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설마 이게 진심이야? 왜 이런 말을?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저도 이제 똑바로 할게요. 이 집안에서 나가서 제 인생 지킬 거예요. 남편이 허겁지겁 일어나서 말렸지만 이젠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 남았어요. 문을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끝이다. 이번엔 정말. 집을 나온 지 한 달쯤 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아이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조용한 하루가 나름대로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자마자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랑 완전히 끝냈어. 당신에게 상처 준 나도 똑같이 죄인이야. 이제 엄마랑은 연락 안 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이야? 당신 어머니를 평생 못 봐도 괜찮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각오로 왔어. 당신이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하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남편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옆에서 지킬게. 순간 아이가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빠, 우리 집에 다시 같이 살 거야? 그 말에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세 가족이 한식탁에 앉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는 생겼어요. 그게 사랑이든 책임이든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엔 익숙한 이름이 떴죠. 엄마.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를 열었어요. 나 요즘 많이 아프다. 한 번만 와서 얘기 좀 하자. 내 손주 얼굴도 보고 싶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한 일 벌써 잊은 거 아니지?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불길한 예감에 잠이 오지 않았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저는 급히 옷을 챙겨 택시를 탔어요.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안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죠. 다 내 탓이라고. 내가 그 여자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겠니? 그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 넌 내 아들이 아니게 됐어. 지금이라도 정리해. 내 재산 정리해서 네 몽따 줄게. 대신 그 여자랑은 끝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문 앞에서 손이 덜덜 떨렸죠. 잠시 후 남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어? 왜?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 집안의 평화는 아직 멀었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억눌렀던 분노가 터질 듯 올라왔고 남편은 무겁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결국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뭘 하셨어? 남편이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재산 얘기하시더라. 너랑 이혼하면 정리해서 주겠다고.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속이 울컥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도 거기 앉아 있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 듣고 알겠더라. 엄마한테 남은 건 이제 집착밖에 없다는 걸.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번에도 그냥 말로만 끝내면 당신하고 정말 끝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 번호를 삭제했어요. 다시는 연락 안 받을게. 이젠 내 인생에서 엄마는 끝이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우리 둘 다 알았어요. 이제야 진짜 싸움이 끝났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엔 더 이상 엄마라는 이름이 뜨지 않았고 집안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몇 달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받고는 얼굴이 굳은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큰형한테 연락 왔어. 엄마랑 완전히 틀어졌대. 무슨 일인데? 형도 같은 얘기를 들었대. 와이프랑 이혼하지 않으면 너한텐 한 푼도 안 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차가운 웃음이 나왔어요. 자식들을 다 이혼남 만들어서 뭘 어쩌시려는 거야? 형이 결국 폭발했대. 그렇게 살면 진짜 혼자 남을 거다고 소리치고 나왔대. 그 후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친척들도 이웃들도 다 손을 뗐다더군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결국 스스로 다 끊으셨네. 누굴 탓할 수도 없지. 그 뒤로 계절이 3번 바뀌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는데 이상하게 올해 봄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떤 소식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침마다 남편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저는 부엌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 모습을 바라봐요. 시어머니 소식은 그 뒤로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대화에 오르는 일도 그 시절의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일도 없었어요. 그게 가장 큰 평화였어요. 가끔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도 언젠가 외로움을 견디며 자기 잘못을 조금은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만약 시어머니가 손주의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인생 이야기 동반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